안녕하세요. 명광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 사건 관련해서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성폭력 사건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이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기 마련인데요. 피해자 쪽에서는 그 합의금으로 사실 수억 원을 받아도 본인의 어떤 피해 상황을 충분히 보전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법률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법원이나 이런 데서는 타당한 범위에서 그런 합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정도가 적당할 것인지 그 주제를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해자분들한테도 정보가 될 수 있지만 피해자분들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볼 부분입니다. 본인의 이제 주관적 잣대만 가지고 나는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런 생각에 민사소송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적절한 선에서 보상을 받았다면 굳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겠는지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 사건에서의 합의금, 그 합의금의 성격이 무엇이냐?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는 손해 3분설이라고 해서 적극손해, 소극손해, 또 위자료,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성폭력 사건에서의 적극 손해라 함은 어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상해가 발생한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병원비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적극 손해고요. 소극 손해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었다든지 그동안 일을 못해서 급여를 못 받았다든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있었는데 못 벌어들이게 된 거, 이런 부분을 소극 손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제 위자료라고 해서 손해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 성폭력 사건에서의 합의금은 이 세 가지 부분을 모두 포함해서 합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건,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이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합의금의 규모를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제가 이혼 소송과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 상대방의 부정행위, 불륜, 이걸 이제 혼인 파탄의 사유로 삼아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위자료로 보통 법원에서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 이 정도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불륜으로 인한 그 정신적 손해, 이 부분보다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는 훨씬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위자료로 책정될 수 있는 부분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상회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제가 이제 사례를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직장에서 서로 알게 된 이제 직장 상사와 그 밑에 이제 직원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직원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어서 그 위에 이제 직장 상사가 위로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술자리를 가졌는데 단둘이 술이 좀 과해지다 보니까 피해자 집 쪽으로 어떻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여성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관계를 시도를 하려고 이러는 과정에 너무 만취가 돼서 그 관계까지는 이르지는 못하고 이랬던 이제 사안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사건에 이제 가해자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 쪽에서 조금 과한 그런 요구를 해와서 최소한의 범위로 합의를 보려고 이제 저는 노력을 했었고,
피해자 쪽에서는 더 많은 이제 배상을 원했고, 결국은 의견 차가 좁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가해자 쪽에서 제가 이제 3천만 원을 공탁을 하자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적은 돈을 공탁을 했을 때는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또 그것과 별개로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3천만 원을 하면 피해자 쪽에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또 형사재판에서 우리 쪽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 이런 부분까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3천만 원 정도를 공탁을 하자라고 했어요. 피해자가 항상 그 피해 회복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게 생각하고 이런 건 당연한 일이니까 제가 이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3천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또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하지만은 가해자 쪽에서는 이제 제 말을 믿고 신뢰를 하고 어찌됐건 3천만 원 공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심 형의 이제 선고를 받을 때 그런 피해 변제 그 노력이 인정이 되어서 좋은 그 양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죠. 피해자 쪽에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왔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그 이제 민사소송까지 대응을 해드렸는데, 이제 3천만 원이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되었겠죠. 저희 쪽에서는 유사한 사례들, 그런 사례에서 판결로 갔을 때 얼마가 인정되었는지, 그러한 사례들과 이 사례의 어떤 범죄 내용을 비교를 해봤을 때 3천만 원은 적당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에서도 결국은 성폭력 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분 쪽에서 민사소송에서는 패소를 했기 때문에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분들도 이 영상을 참고를 하셔서, 물론 이제 본인은 억울하고 서럽고 피해 회복이 절대 안 되겠지만은 또 이제 법률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어떤 판단이, 객관적인 판단이 내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합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당한 것인지 심사숙고를 하셔서 추후 민사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성폭력 사건의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했는데요. 결국은 사안에 따라서 다 좀 달라집니다. 그 사건의 내용, 또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상태, 현황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언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